아이의 이제 기질에 따라 바로 그에 이제 먹히는 아이가 있고 네. 또 시동이 오래 걸리는 아이가 있고 데이터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어떤 기질만 잘 분석을 하면 충분히 그 아이에 맞게끔 또 육아도 잘 할 수 있고, 다혈의 아이는 일단 엉덩이가 가벼워요. 깊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고, 이 친구들은 객관식은 잘 푸는데 서술형, 심화 이런 거 오면 그냥 유추해보고 거의 찍어버리거든요. 발표만 막 엄청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나의 또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좀 다혈의 아이일 수 있고. 오늘도 훌륭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뵌 적이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저를 안 좋아하셔도 이미 굉장히 핫하신 분이라 만나신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22년차 학습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두진입니다. 생각루트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저희가 두 번째 뵀잖아요. 네, 1년 전에 뵀죠. 1년 전에 뵀었고, 그때는 제가 이제 책을 내고 이사님의 라방에 제가 동참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하시잖아요. 핫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4.4만이면은 꽤 저는 핫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워낙 핫한 또 인플루언서들도 많고 어머님들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점점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트렌드에 맞춰가지 않으면 팔로워도 늘지 않고. 제가 이제 만나 뵀을 때마다 되게 차분하고 젠틀하신데 인스타 보면은 되게 뭔가 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되게 의지가 느껴지시거든요. 그 중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 장면들을 찍어 놓으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컨설턴트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아이들 만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전국에 또 수많은 학부모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아이의 어떤 성적, 사춘기,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 학교에 좀 적응 못하는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균형을 잘 이루고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아이와 가정에 맞게끔 학습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들 많이 보고 하면은 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보다 삶을 이렇게 좀 재정비해 주신다? 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주로 오는 아이들은 중하위권,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중하위권 아이들이 많이 오는군요. 네, 물론 최상위권 중에 뭐 특목고나 이렇게 준비한 아이들도 오는데 대부분은 어떤 엄마 아빠의 관계가 깨지거나 또 학교를 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최근에는 게임 중독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친구 관계, 또 이런 친구들이 전국에서 오고, 최근에는 캐나다, 미국, 미국에서 오나요? 친정집이나 이제 뭐 부모님이 있다 보니까 여름 겨울방학 이용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오시다 보니까 이 인스타의 힘이 와,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책 제목도 이제 강점 코칭인데 기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학습 컨설턴트신데 기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된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 20년 넘게 한 10,00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를 이제 만나서 컨설팅을 해본 결과 유난히 대화가 끊이지 않고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고 정서적으로도 우수하면서 학습적으로도 우수한 아이들의 가정을 또 보고, 유난히 대화가 없고 서로 생사만 확인하고, 유난히 또 학습적으로 부진한 아이들, 부모님과 아이들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20년 가까이 이제 관찰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기질에 따라서 부모님과 아이들의 환경이나 이런 게 변하는 걸 보고 기질을 저희가 더 분석하고 연구를 하면서 고1 된 딸이 있고 중2 된 아들이 있는데 두 아이를 적용을 시켰더니 또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내 아이의 강점 코칭이라는 주제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사실 말씀도 나눈 적도 있고 다른 영상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결대로 길러줘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맞죠? 결대로 길러줘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럼 결대로 못 기르시는 이유는 사실 뭘까요? 일단 결대로 못 키우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을 보면 본인들이 살아온 방식, 본인이 공부했던 방식, 본인의 주관보다는 학원 실장님 얘기, 아니면 뭐 인스타, 유튜브, 책에 나온 내용들을 맹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내 자녀에게 어떤 필터링 없이 바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반대의 기질의 아이는 자꾸 이제 부모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정반대의 아이가 만났을 때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감정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SNS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은 전문가들이 너무 단호하게 맥락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적용을 하려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한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냥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줘야 부모님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엄마들 만나시고 아빠들 만나시고 아이들 만나면서 실제로 그런 걸 요구하진 않나요 보통? 일단 부모님들이 또 전문가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이 있죠. 아이의 이제 기질에 따라 바로 그에 이제 먹히는 아이가 있고, 네. 또 시동이 오래 걸리는 아이가 있고, 또 무엇을 시작할 때 정말 체계적으로 뭔가 데이터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기질만 잘 분석을 하면 충분히 그 아이에 맞게끔 또 육아도 잘 할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건 엄마 아빠와의 애착 관계가 튼튼한 아이일수록 학교 생활도 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균형을 좀 맞춰주는 거를 저는 좀 중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질 4가지, 다혈, 담즙, 우울, 그리고 이제 점액 얘기하시는데, 제가 특징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제가 뭔지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질은 이제 갖고 태어나는 성품이 있고요. 4대 기질로 나눠지는데, 외향적인 아이와 내향적인 아이가 있고요. 어떤 사람 중심인 친구와 일과 목표가 중심인 친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친구들을 만날 때 또 에너지를 얻는 아이가 있고요. 때로는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얻는 아이들이 있죠. 다혈과 어떤 담즙의 친구들은 좀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울과 점액질의 아이는 좀 내향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질은 뭐 좋고 나쁜 기질은 없고, 기질의 어떤 방향대로 이제 육아를 하시면 되는 건데, 보통 우리 아이들은 2가지의 기질로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뭐 더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보통 주 기질과 보조 기질 2가지의 기질로 아이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뭔지 좀 헷갈렸거든요. 촬영하기 전에 이사님한테 나는 뭐냐 물어봤더니 이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해주셨어요. 난 다혈이랑 담즙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사님 저는 담즙이랑 우울일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오는 방식이라든지 하루의 일과 또 일을 풀어가는 과정, 그런 어떤 루틴들을 보게 되면, 물론 정확한 건 이제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지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뭔가 목표가 세워지면 끝을 보려는 그런 또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되게 분석적이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되게 섬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삼성에서 연구직을 또 하시면서 값진 결과를 또 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나름 많이 학습이 돼서 지금의 원장님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혈의 아이는 일단 엉덩이가 가벼워요. 깊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고, 이 친구들은 객관식은 잘 푸는데 서술형, 심화 이런 거 오면 그냥 유추해보고 거의 찍어버리거든요. 발표만 막 엄청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나의 또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좀 다혈의 아이일 수 있고. 그럼 담즙 아이들은 어떤가요? 담즙 아이들은 일단 내가 이제 리더, 대장이 돼야 되고 승부욕이 상당히 강하니까 태양이 2개가 있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담즙은 많지 않은가요? 15,000명 정도 아이들을 만나봤을 때 오히려 담즙과 우울의 비중이 다혈 점액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또 전국의 친구들의 한 70%는 다혈과 점액의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근데 이게 또 책을 읽는 거랑 좀 다르네요. 책으로 쓰는 거랑 이게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긴 해요. 점액은 그러면 어떤 아이들인가요? 점액의 아이는 이제 평화주의자, 가장 내향적인 아이고요. 아마 원장님 원생들 중에 되게 조용하고 인사하는 것도 막 쭈뼛쭈뼛하고 남 앞에 서서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발표하거나 뭐 이런 걸 되게 좀 두려워하는 그런 좀 내향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이거 보통 그냥 MBTI에서만 I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 안에서도 약간 나눌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MBTI는 이제 현재 나의 모습만 파악이 될 수 있지만, 기질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까지도 예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질이 조금 더 심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컨설팅을 할 때 점액의 아이들은 지금까지 1등 하고 싶은 아이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 이 친구들은 목표가 중간이에요. 하고 나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아이들도 있죠. 평균만 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1등 하기는 너무 두렵고 귀찮고, 꼴등 하기는 내가 좀 창피하고,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내면의 중심을 보면 안전지대가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건 중간이나 중상인 거죠. 아까 찾아온 친구들은 다혈과 점액이 많다 하셨어요. 다혈은 되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막 잘난 척하고 좋아해.
그런데 중간만 하고 싶어.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 보통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좀 집중력이 짧잖아요. 독서량도 부족하고 필기 습관도 없고 무엇을 시작하게 되면 시작은 빠르지만 디테일과 마무리가 약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 관계나 노는 거, 다혈을 저는 파티 피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놀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학습에 따른 마지막 목표는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학습이 개발과 성적 향상을 위한 것보다는 도구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학습적으로 잘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다혈인 친구들은 목표가 빨리 끝내고 노는 거고, 점액이면 어차피 상위권 하는 건 아니니까 다혈의 점액이면 빨리 끝내고 놀아야 되는데 어차피 상위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다혈의 점액인 애들은 공부 잘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 아닌가요? 최근에도 또 평균 99.8 나왔던 중3 아이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다혈과 또 점액의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점이라고 다 공부를 싫어하거나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친구는 일단 인정 욕구가 상당히 강했죠. 그러니까 다혈의 아이들은 관심받기 좋아하고 선생님들이나 주위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거든요. 언변력도 뛰어나고 말솜씨도 좋고 상황 대처도 좋고 공감대 형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인싸거든요. 부모님이 이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을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습적으로만 좀 잘 잡아주시면 이 친구들은 어떤 인정 욕구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나의 이미지를 공부 잘하는 친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한 거죠. 거기에 점액의 아이는 놀라운 강점이 있습니다. 바다로 나아가는 끈기는 가장 강한 아이가 얘기하면서 생각났는데 아까 이제 저는 목표가 중간이야 이런 데 있잖아요. 걔네들이 숙제는 제일 잘 외워요. 네, 제일 잘해오죠. 그 저는 좀 희한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숙제도 잘 외우면서 왜 목표가 중간이지? 생각했는데 그게 기질이다. 점액의 아이는 또 인내심도 강하고 참을성도 있고 네. 끈기가 강하다 보니까 네. 학원에서도 뭐 눈에 띄진 않지만 또 성실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래도 어떤 자기 관리는 잘 하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이 장점이 배려심이 강해요. 그다음에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건 사고 없이 좀 두루두루 좀 잘 보낸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다혈인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일의 어떤 자유분방하고 네. 엉덩이가 가볍고 나비처럼 막 그냥 전국을 다 다니는 이 다일의 아이의 점액이 보조 기질이면 서로 상호작용이 돼서 또 점액 기질이 나오게 되면 주의 산만하고 정신 없는 것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말씀 들으면서 얘네들은 파티를 굉장히 인내심 있게 하겠구나. 죽어라 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만 바꿔주면 주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인내심을 발휘하는 아이로 키워줄 수 있다. 이게 바뀌나요? 보통 이제 기질은 갖고 태어나는 성품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약점을 강점으로 보완하게 되면 기질이 이제 균형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또 보통 주기질, 부기질 해가지고 12개를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담즙 우울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로. 담즙은 이해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게 분석적이고 막 파고들고 추진력도 강하시고 이러는 거를 담즙이라고 하는구나 이해했고 담즙인 친구는 제가 딱 듣기에는 공부하기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한 점도 있나요? 불리한 점도 있죠. 담즙이 물론 추진력도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목표가 있으면 밤을 샐 정도로 에너지는 엄청 많지만 이 친구의 가장 약점은 내가 공부 쪽이 아닌가? 이랬을 때 네. 정말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제가 회사를 때려친 것과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거기에 우울이 딱 걸리면 이제 약간 큰일 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 생각한 건가요? 일단 또 원장님의 우울은 또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분석적이고 섬세하면서 충성스러운 우울의 아이거든요. 또 우울은 규칙이 목숨과도 같아요.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수업 시간에 막 떠들거나 선생님 말씀을 안 듣거나 규칙을 안 지키는 아이들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소리에 되게 민감하고 시끄럽고 이런 데에서는 기빨린다. 얘들아 듣고 있지? 아, 우리 학생들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대신 또 우울은 확실하지 않으면 좀 시작을 안 해요. 내 편을 들어줄 때 좀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되고 또 우울의 어머님들하고 이제 컨설팅을 해보면 학생들한테 딱 3가지를 시켜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요? 네. 네네네. 예쁜 눈, 네. 네, 예쁜 눈, 예쁜 말, 예쁜 말, 평생 엄마 편. 평생 엄마 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해드려라. 네, 엄마가 우울의 엄마일 때는 아이들이 이 3가지만 해주게 되면 어머님은 자존감도 올라가고 아이랑 너무 잘 지낼 수 있죠.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보더라도 세모눈을 뜨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어머니들 많이 고민하시죠. 네. 우리 아이의 세모눈이 시작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춘기 아이들도 뭔가 표현을 안 하더라도 제스처나 이런 표정도 언어잖아요. 아이들이 표정 관리만 잘해도 관계는 되게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울의 어머님의 아이들에겐 제가 그렇게 좀 많이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책 꼭 읽고 싶다. 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책 꼭 필요하다. 사연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총 5분께 레아의 강점 코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